정말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도의 권역을 어떻게 보면 섬의 가치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순천에서 하라고 만장일치로 승인을 이미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인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잡학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두 분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똑같습니다. 뭐 하루 정도라서 사실 녹화 끝나고 집에 가서 그렇죠? 자고 다시 제가 출근했습니다. 하루 만에 또 이 자리에 다시 앉았네요. 그러게요. 잘 못하진 않았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어요. 네. 아니 뭐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뚝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난 시간에 한번 사실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예, 이번 시간에는 뚝심을 한번 더 검증해보는. 잣대가 좀 이게 단계가 좀 엄격하네요. 있어서 엄격해 그러면, 너무. 예. 언제쯤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러게요. 제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전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고 이렇게 도입하면서는 좀 일부 한적한 해수욕장들은 방문객들이 좀 늘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뭐 해수욕장 예약제가 이제 8월까지 뭐 일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개장 날짜를 좀 연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장마가 지속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휴가철 휴가 기간이 좀 늘어난 거죠. 늘어나다 보니까 뭐 휴가를 좀 연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8월 중순까지 일단 개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접수를 받고요. 뭐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인원이 남았을 때는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예약해서 입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약된 날짜에 가서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도 하고 그리고 뭐 손목띠를 착용하고 이렇게 입장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지금 해수욕장 혼잡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어디가 좀 붐비고 어디가 한적한지도 좀 검색할 수 있다면서요. 해양수산부의 뭐 바다여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어느 해수욕장을 가야겠다 이걸 목적지를 변경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한번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주요 해수욕장 몇 군데에서 이제 신호등처럼 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불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여기는 좀 자제해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해서 미리 어디 휴가나 주말에 이 해수욕장을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 보셔서 혼잡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리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갈 때 가더라도 좀 해수욕장에서 지켜야 되는 수칙들은 좀 정확하게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붐비지 않는 해수욕장을 간다든지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될까요? 그 텐트를 설치를 할 때 가져간 텐트를 설치할 때 그 설치 구간도 뭐 어떤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총수 그러니까 텐트를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가 이걸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텐트를 칠 수가 없고 또 치사나 음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도 그 출입하는 부분도 이제 제한을 받고요. 뭐 이런 게 지금 주된 제약 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정부가 전국에 있는 대형 해수욕장, 그러니까 지난해 30만 명 이상이 방문한 대형 해수욕장을 기준으로 이런 제도들을 좀 만들었는데요. 전라남도에는 찾아보니까 완도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 단 한 곳만 대형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서는 이제 야간에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송호 해수욕장이라든지 여수라 웅천 이런 곳들은 대형 해수욕장은 아닌데 지자체마다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요. 지자체가 경찰과 함께 야간에 단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만들어서 단속을 하기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바닷가에서의 추억이라면 뭔가
불꽃놀이도 좀 하고 그렇죠. 술도 좀 마시고 이렇게 뭐 고성방가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었다면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행위들이 불꽃놀이부터 이제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향수에 취해서 단순히 뭐 아무도 안 보는데 한번 해보지 라기보다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좀 인식하고 네. 좀 솔선수범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공무원도 솔선수범할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이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앞장서는 자제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개개인이 지키지 않으면 또 확산이 확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전남에서 지금 이제 세계 섬박람회 행사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여수 유치 그리고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까지 정말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영상부터 확인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전남이 2026년에는 동부권인 여수에서 또 2028년에는 서부권인 목포 쪽에서 이 국제적인 섬 행사를 좀 준비하고 있죠. 이제 서남권이 동부권에 비해서는 섬이 많은 편이죠. 뭐 신안 이렇게 뭐 천사섬 그리고 또 뭐 완도 그렇고 진도 그러고 뭐 영광도 일부 섬이 있고요. 그래서 목포 상공회의소 주도로 그 목포권에 그 2028년도 비공인 섬 박람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도의 권역을 어떻게 보면 섬의 가치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쪽 서남권 시군에서 같이 뭐 신안, 완도, 뭐 목포, 진도 이렇게 합쳐서 일단 이 2028년 목포 비공인 섬 박람회 개최를 위한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남권 이 섬 엑스포가 또 동부권에서 하는 엑스포와 함께 전남에 섬이라는 비교의적인 어떤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취지로 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여수에도 섬이 한 365개가 있죠. 그래서 여수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섬 세계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수에 있는 365개 섬자원을 활용해 2026년 세계 섬박람회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여수시. 섬박람회는 권오북 여수시장의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수는 한 해 평균 관광객 1,500만 명을 넘어서며 해양 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가 지날수록 관광객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여수시는 섬자원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26년에 세계 섬 박람회, 섬을 가진 모든 나라들이 여수에 모여서 한 이런 행사, 이런 걸 통해서 여수가 국제화해 나감으로써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6년이면 화양권역과 돌산권역 11개 섬을 잇는 연륙연도교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세계 섬박람회를 열어 전 세계 200만여 명에게 여수 섬관광의 가능성을 알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우선 이 여수시는 비공인 국제 행사로 2026년에 세계 섬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 승인 절차를 좀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규모는 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먼저 일단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게 이 인정 엑스포라고 해서 박람회는 등록 엑스포 그리고 인정 엑스포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전체적인 모든 인간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한
박람회를 하는 게 등록 엑스포라고 하고요. 또 이 행사가 훨씬 큽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 좀 작은 거를 인정 엑스포라고 해서 이 특별한 그 박람회만의 주제 의식을 가진 것들을 인정 엑스포로 해서 등록 엑스포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진행이 되고요. 엑스포가 만약에 4년마다 열린다면 그 중간 사이인 뭐 3년째, 그 2년째 사이에 인정 엑스포가 그 중간에 열리게 되는데요. 규모로 보자면 25헥타르라고 하는데 25헥타르면 사실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좀 수학을 잘 못하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 축구장 30개 정도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수 세계 엑스포, 세계 박람회가 2011년에 있었죠. 인정 엑스포였고 93 대전 엑스포도 인정 엑스포였기 때문에 뭐 대전이나 여수에서 있었던 그 엑스포 행사장의 규모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이 정도 규모로 좀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수 엑스포와 좀 규모가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여수 엑스포, 여수시는 이런 엑스포를 치른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박람회 자산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아주 유치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이제 이 행사가 여수 진모지구라고 해서 지금 과거에 엑스포가 열렸던 곳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서 진행이 되긴 하거든요. 네, 위치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여수시라는 지자체가 과거에 비슷한 행사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고 뭐 상대적이지만 성공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수시 입장입니다. 그렇죠. 여수시에서는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행사도 우리는 무리 없이 치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권오봉 시장의 공약도 섬을 이렇게 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휴양할 수 있게 이렇게 다시 한번 탈바꿈시키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의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님이 이 사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 시장님이 주력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붙어서 이제 추진을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하는데 서담권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앞서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2028년에 세계 섬 엑스포를 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여수보다는 좀 규모를 크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좀 여수보다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는 그걸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섬 엑스포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아직 권력도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섬 엑스포나 이런 국제 규모의 행사가 과연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개인적인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뭐 옛날에 우리가 90년대 초에 뭐 대전 엑스포 있고 그랬거든요. 그때 엑스포라는 게 처음 있었죠. 박람회라는 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결산해 놓고 보면은 거의 국내 내국인들의 방문객으로 채워지고 나머지 뭐 적은 수의 외국인들이 오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외국인들을 그만큼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섬 박람회라는 것 자체가 섬이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죠? 뭐 드론을 타고 뭐 섬을 이렇게 관람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섬 박람회를 뭐 국제적인 섬 박람회를 한 사례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골격들, 구체적인 윤곽 이런 것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그런 골격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될까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하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차차 저희도 좀 지켜보고 또 취재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남도의 계획을 보니까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좀 여수와 목포의 이 박람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박람회들이 잇따라 개최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2045년에 BI 공인 박람회를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남도에서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김영록 지사가 지금 블루 이코노미 그러니까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의 자원들 뭐 해양, 환경, 뭐 섬 다 들어가죠. 다른 지역이 갖고 있지 않는
특유의 그 비교 우위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섬과 뭐 다도해 해양 자원 이런 걸 활용해서 최소한 어떤 제2의 뉴노멀 정책하고 일치가 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2045년에 국제적인 공인 박람회를 한번 치러보겠다. 그런 이제 원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여부를 놓고 현지 실사단이 순천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순천시가 전라남도와 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정원박람회 공동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현지 실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버나드 회장을 단장으로 한 6명의 실사단은 국가정원과 습지센터 일원을 살펴보며 박람회장 대상지 위치와 개발 계획이 개최 계획서와 맞는지 검토했습니다. I've been in many cities and also many expo locations, but I think this is a very special situation. I've never seen this before. 순천시는 실사단에게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10주년을 기념하고 구체적인 개최 방법과 사후 활용 계획까지 전반적인 밑그림을 설명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정원을 도심 전체로 확장해서 순천을 거대한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북권 경사가 또 있지 네. 않았습니까? 2013년에 이어서 10년 만에 열리게 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이게 또 최근에 정부 국제 행사로 좀 확정이 됐죠.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라고 해서 이 행사를 하는 해외 단체가 네. 순천에서 하라고 만장일치로 승인을 이미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행사는 이제 결국 열릴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사전 준비가 모두 맞춰진 상태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국제행사 심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거를 찾아보니까 뭐 다양한 심의 절차 방법들이 있겠지만 국제 행사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상의 국고를 요청하는 하고 그 행사에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게 3% 비율이어야 한다. 그런 박람회를 국제 행사로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심의의 절차는 뭐 기재부나 다른 부처에서 연계된 부처에서 그 행사에 대해서 뭐 타당한지 지자체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라든지 사전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 자료는 뭐 넘겨주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승인을 했다는 것은 정부 예산이 지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승인이 됐다는 거는 이제 정부의 행정적이나 뭐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행사가 한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한 48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 뭐 매칭을 어느 정도 할지는 추후 논의해 봐야 될 예정이지만 어쨌든 순천시가 이 모든 돈을 다 가지고 행사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2013년도에 치렀던 정원 박람회 같은 경우는 그 박람회장만 이렇게 구역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2023년에 치르는 것은 뭐 순천 전 시내를 어떻게 보면 박람회장으로 만든다 뭐 네. 이런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곳곳을 정원으로 이제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아무래도 국제적인 행사다 보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 파급 효과는 좀 클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측은 했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 5천억 원. 그리고 뭐 양질의 새로운 고용 창출 그러니까 일자리가 약 2만 명 정도 생길 것이다. 그리고 800만 명 정도의 방문객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전남에서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고 또 성공적인 개최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쁜 소식들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